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외곽의 깊은 숲속에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나타나며 그녀를 본 사람은 그 후로 끔찍한 저주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은 서울 생활에 지쳐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가족을 맞이했지만 마을 외곽에 집을 짓겠다는 가족의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숲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떠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가족의 막내딸인 수진이는 집 근처 숲에서 혼자 놀다가 호기심이 유발되어 숲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숲속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우거진 나무들 때문에 어둑했습니다. 수진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선 여자의 그림자를 언뜻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뛰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은 이를 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려 창문을 채는 것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수진이는 직감적으로 그 소리가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는 꿈속에서 자신이 다시 숲으로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진이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수진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수진이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전설 속의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후로 가족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싸움을 하고 아버지는 매일 밤 말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각고 집안은 서늘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따뜻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가족은 마을의 한 노인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숲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에서 본 여자 이야기를 했고 노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마을 전설 속의 그 여자가 틀림없다며 그녀가 수진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녀의 저주가 이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가족에게 숲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번제터에 가서 여자의 원혼을 달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를 위한 제물을 놓고 여성의 애환을 풀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고 가족은 겁에 질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가족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른 채 숲속 번제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기이하게도 바람이 불지 않고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은 준비해온 제물을 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될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주위는 비현실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순간 마치 꿈을 꾸듯 가족은 자신들이 보름달 아래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 선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느낄 수 없던 온화한 느낌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가족에게 감사의 미소를 남긴 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가족에게 어떤 기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몽과 불안은 사라졌고 가족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고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으며 전설의 여자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자의 혼이 달래졌지만 전설의 힘을 다시 시험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전설로 남아 마을을 지키는 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것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은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그 집이라고 불렀는데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괴담이 얽혀 있어서였다. 몇 년 전 도시에서 한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족은 부모님과 두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사 온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춥고 습기가 가득했다. 신경이 예민한 둘째 아들인 지우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사 온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우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미한 속삭임 같기도 하고 가끔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잠결에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지우는 이에 대해 부모님께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라는 위로뿐이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더 이상 소리를 참을 수 없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 나섰다. 소리는 집의 지하실에서 들려왔다. 용기를 내어 지하실로 내려간 지우는 곧바로 싸늘한 공기에 몸이 떨렸다. 지하실의 스위치를 켜자 희미한 빛의 지하실을 비추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상자들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지우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 한 구석, 낡고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거울 뒤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지우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거울을 밀어보았다. 그러자 거울은 쉽게 움직였고 뜻밖에도 그 뒤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통로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둡고 좁았지만 멀리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빛으로 향했다. 통로의 끝에 도달하자 그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방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고 지우는 일기장을 열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살았던 이전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시달렸고 끝내는 그 존재에게 집착당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방에서 빠져나와 지하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흐릿하고 일그러진 얼굴이었고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지하실을 빠져나와 부모님께 달려갔다. 지훈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후로 그들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기묘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 집에 대한 마을의 괴담이 사실임을 깨닫고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그들은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떠나는 날 밤 지우는 문득 지하실의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고 그 순간 싸늘한 바람이 방 안을 휩쓸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그가 결코 들은 적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가족은 황급히 집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으스스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지우는 가끔 자신의 꿈속에서 거울 속 얼굴을 마주칠 때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가끔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무언가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시간은 흘러 그 집은 잊힌 채로 남아있지만 가끔씩 용감한 사람들은 그 집을 찾곤 한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지훈이 그랬던 것처럼 거울 뒤에 있는 비밀 통로와 그 속의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말할 때도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늘도 누군가가 그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려 할 때가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지호는 오랜만에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깊은 숲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밤이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적한 곳에서의 휴식을 기대했기에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친구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호러 영화를 시청했고 그 후에는 각자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한껏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와인 한 잔씩 마신 후
모두가 취침할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호가 머물 방은 2층 끝에 위치한 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숲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눈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숲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친구들 중 하나가 장난을 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호는 창문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어두운 숲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찜찜했지만 지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사람 형체였어. 꿈이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술에 취해 늦게 잠들어 버린 그녀의 착각이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기분이 찜찜한 채 하루를 보낸 지호는 밤이 되자 조금 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번엔 불을 끈 채 창밖을 주시했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그림자들이 숲 속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 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그림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지호가 있는 방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짝 놀란 지호는 뒤로 물러섰고 의자에 걸터앉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대응했지만 지호의 진지한 모습에 함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창문으로 다가가 바라봤지만 숲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호는 자꾸만 떠오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숲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플래시가 닿는 곳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멀뚱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허옇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분명 그녀는 지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방을 벗어나 함께 거실로 나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발소리, 창문을 툭툭 치는 소리들이 그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급히 펜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히 그 방에선요. 그 후로 지호와 친구들은 숲에서 있었던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한 밤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비록 겉으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지호의 마음속에 남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숲속 펜션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